방금 소개받은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에서 올라온 김동구라고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포럼에 국회의원 우신구 의원님실과 중앙위원회 정책 고문단 조항현 고문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제자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지방자치와 당내 개혁이라는 그 주제로 5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진천군의회 이제 그 2번의 의원을 거치면서 또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도 진천군 그 군수 출마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도중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그 5가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구에서는 이제 떠나는 민심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민심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계가 관련된 고충들을 풀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지방자치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머릿속에 이론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들을 읽고 현실을 풀어나가는 실제적인 민원 해결입니다. 두 번째, 흥미와 도전을 유발하는 새로운 지역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여 수익과 직결시키고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늘어가는 다문화 시대에 더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은 바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치 발전은 주민의 대변자들을 정의롭게 선발하여 농어민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들에게 준다면 훌륭한 지방 정치 문화로 탄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은 공정한 당무감사 등으로 지역구 인재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인재 영입보다 신뢰받는 정당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깊은 믿음을 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의 지역구 인재들은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당무감사로 인하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출신 당협위원장들의 무소불위 공천권에 추풍낙엽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 검사장 출신 원외 당협위원장인 증평, 음성, 진천 당협의 3개군 군수들을 공천함에 있어 2018년 민선 7기입니다. 그 2022년 민선 8기고요. 연속적으로 3개 군이 군수들이 싹쓸이 낙선시키는 공천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으로 더 큰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검사장 출신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검사나 법대 출신이 아니면 대체할 자원이 그렇게 없는 것인가요? 국민들은 검사장 출신이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고향 발전에 매진하였던 군의원 출신들은 아무리 공정한 경선, 공정한 선거를 예쳐본다고 한들 검사 출신 검사장들에게는 새털보다도 가벼운 미물이며 지역사회의 여론은 마이동풍이고 권력자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수 선거에서 지난번 2022년도 군수 선거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를 해줬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뭐를요? 그랬더니 진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뭐가 발표가 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진짜 모르시는군요. 이래 가지고 제가 이제 끊고서는 충청북도 도당으로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표가 났냐 그랬더니 발표가 났답니다. 단수 후보로다가 누구를 지목을 했답니다. 저 아닌 사람을. 그래가지고 바로 도당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단수 후보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을 안 하시고 답을 안 줍니다.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러고서 뭐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결론은 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심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가 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수부로 예정하신 분은 민선 2기, 3기에 군수하셨던 분입니다. 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군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뭐 한다 그러면 저하고는 이렇게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높다고. 근데 이제 그 이유도 안 되는 이유도 없이 탈락을 시켰고, 또 저는 중앙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로다가 재심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도당에서 서류를 올라와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여기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장인 도당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서류 좀 올려줘라. 제가 도당에 올린 서류를 올려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려주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여기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빨리 서류를 올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1시에. 그랬더니 1시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중앙당 기각이 됐으니 그리 하라. 도당에서 이런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집정 분수는 제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는 제 스스로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을 하자. 그렇게 하고 이 도당위원장보다도 우리 당협위원장 이런 식으로 저는 지방선거 4번을 전부 다 이렇게 카트를 당했습니다. 뭐 군의원을 가면 군의원 카트, 도의원 가면 도의원 카트, 군수 2번째 갔는데 2번 다 이렇게 카트를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서 저 스스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담이었는데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선 정책을 개발하는 자리에서 선거스럽기까지 하지만 불공정으로 다져진 당내 고질적인 인적 쇄신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재건을 마지막 보루라고 국민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개인 직업으로서의 만족에서 탈피하는 혁신적인 정신개혁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후보들로 선발되어야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정의로운 사고와 극성 야당의 정치꾼들과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후보들로 공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총선 승리 후보들과 같이 뛰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의견을 들어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저 또한 몸을 살라 이번 총선에서 저희 지역구에 참신한
기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저 김동구 발제위원은 그럼 다음에 또 시작하실 거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꼭 당선되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드립시다. 이제 그러니까 김동구 발제위원님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맨 늦게 들어오셨더라고. 또 제일 가까웠다고 들었는데 인천이 여기서 엄청 멀어요? 먼 거 같아. 그 강원도보다. 멀어서 점심 식사 인천에서 오신 분들 점심 식사 하시고 오셨어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드시고 오시느라고 저는 반 그릇 먹고 오다 보니까 먼저 왔거든요. 우리 정천영 발제위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 그러면 우선 생각되는 게 장애인 협회입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이제 그 단체를 운영하고 지역 협회장으로서 또 전에 시의원 한번 하셨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난 한 걸로 알았더니 떨어졌구나. 이번에 또 다시 좀 잘해보세요. 자, 우리 정천영 발제위원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소개를 받은 인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주차를 하다가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좀 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좀 늦게 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잠깐 앉아서 박제자의 5분 얘기를 좀 경청해 드렸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저는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감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하고 인재 영입과 그 발언 시민에게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한 지역구 떠나는 민심을 찾자,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자는 슬로건으로 저는 간추려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부배인 한국산재장애 인천광역시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천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금요년 토끼에도 아쉬움을 남긴 채 희망찬 갑진년 청년회를 앞두고 이런 귀한 자리에 발의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사회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애인 당사자로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총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전국에서 선출하는 국가의 흥망생사를 좌우하는 큰 행사이며 경사로운 잔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깨끗하고 훌륭한 분들이 모두 당선되어야 국가도 안정이 되고 저희 장애인들의 행복의 삶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 분들이 각 직능과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오랫동안 동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복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4월 19일 자료에 의하면 265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서는 우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한 자료는 선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13.3%에 불과하고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 8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 의료 보육, 직업재활, 생활 환경 개선 등의 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지와 사회활동에 국민의 힘과 총선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관심 속에 같은 사회인이 길을 가고자 권익공헌을 위한 자생적인 단체들이 생각나게 되고 자조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노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양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 활동으로 장애인의 이미지를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장애인 총연맹은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단체 간의 연대와 교류를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인권 헌장과 함께 출범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의 방향에 있어 장애인 인권 현장의 실천이 최선의 목표를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64세 이상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장애인 수가 119만 872명이고 중 취업자 수는 59만 2,743명으로 고용률 49.5%로 일반인 25세 이상, 65세 이상 3,599만 5천명 중 취업률은 2,516만 5천명 중으로 고용률이 69.9%에 약 70%에 가깝습니다. 취업률은 약 20% 넘게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선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일반 국민들과 특히 가족분들에게 또 안아야 할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고 장애인들이 자립을 함으로 행복권을 추구하고 선진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 사료되어 통계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장총 300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부탁드리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많이 당선되셔서 총선 승리의 국민의힘이 되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대리한 발표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까 나도 처음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앉혔는데 우리 정의라님도 분위기를 가라앉혔는데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한데도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힘을 보태고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을 순회를 해봤어요. 또 당대표 선거 때도 전국을 제주도까지 대표 후보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유세장을 돌아보고 또 같이 의견도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눌 때 얘기를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충천에 있고 뭐 다 당선되면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우리 건국 이념과 똑같이 정의사회를 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좀 틀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걸로 알고 이러한 그것을 좀 더 단절시키고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가장 이 참석자 전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고 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쁘고 가장 말을 잘할 걸로 생각을 하는 조은비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청년 조은비입니다.
네, 이전 발표자분들께서 수차례 오늘 여성과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금일 정책 포럼에서 여성 청년의 목소리 낼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에 정책 고문단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MZ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세 가지 현 시대의 테마를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개인이 주도하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최근 지지가 이제는 당과 이념보다 개별 정치인의 매력과 정책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정당이나 지역이 아닌 정치인의 가치와 인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과 정책으로 두꺼운 팬덤을 확보하기 위해 SNS와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주 출신 알렉산드리아 의원은 당의 색깔이 아닌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집중함으로써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은 당의 색깔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가치와 정책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더 큰 지지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여론뿐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도 당보다는 정치인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 4개월간 정당 지지도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집권 여당보다는 윤 대통령에게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선은 대선과는 달리 당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호감을 끄는 각 정치인들의 강점을 분석하고 팬덤이 구축된 스타 장관들이 이른바 필드에서 직접 뛴다면 내년 총선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기회를 주어 미래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도 MZ세대와 호남 출신, 여성위원 등 균형 있는 인재 발굴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인재영입은 현재 당이 직면한 개혁과 혁신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어떤 인물을 선정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당 내부 구성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 구조는 국회의원 연령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54.9세인 제21대 국회의원 구성은 현재 사회와 큰 괴리를 보여줍니다. 20대와 30대 인구 비율은 27%에 육박하는데 그에 비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 20대는 0명, 30대는 6명이지만 이 중 국민의힘 의원은 단 1명도 없습니다. 민주당 측은 현재 제22대 총선은 청년의 현실을 외면했던 윤석열 정부와의 전쟁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청년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현장에서 변화를 이뤄낼 청년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최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45세 미만 50% 할당 제한과 청년 후보만 공천받는 전략 지역구는 실제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제는 논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투명한 시스템으로 다양성과 혁신을 이끌어낼 유능한 후보를 발굴해 재창당 이상의 당 개혁을 이루어야 내년 총선 압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경계 없는 사회, 다문화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모으기 위해 국내 200만 외국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는 다문화 사회를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며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청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 총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자들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이민 정책을 추진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진지하게 고려될 때 그들의 의견이 정책 제정과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고 그들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과의 상호협력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 정당과의 관심을 높이는 새로운 참여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연스레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더욱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중도층이 확대된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나서서 청년에게 선택받는 국민의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시대 국민의힘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 이제 인쇄물에 있는 발제위원님들은 다 자기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한 분이 참석을 하도록 하셨었는데 박찬주 전 대장과 충청남도 김태훈 도지사가 주관하고 지금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모 전문위원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인쇄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넣으려고 했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중앙당 전문위원회의 그러면 중앙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타이밍이 맞질 않아서 참석지 못했고 또 오늘 우리 그 중앙위원회의 김 의장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축사를 5분이 신청을 올려주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회의 통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함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축사를 아무 시간에라도 허용을 하겠다는 의견만 비서실에다가 제가 전해놨었습니다. 근데 저쪽 민주당에서 예산심의가 전혀 거론하지도 않고 딴 얘기 자꾸 한답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자리를 이석하지 못하고 모두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묵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수한 우리끼리의 포럼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천관리위원회와 평정기획단에다가 서면으로 제출이 된다고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오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발전하신 분들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문을 아까 제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분들은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1분에서 2분이고 그 질문에 대한 지목을 받으신 발제위원님들께서는 2분에서 3분 이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이 2번 이상은 질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그래도 뭐 이 소망을 깨실 분이 있어요. 우리 태백시장 후보였었던 우리 유 시장 후보님께서 첫 소망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에서 이제 왔습니다. 유성호입니다. 유성호고 이 지역구가 지금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8년도에 태백시장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18.1%를 얻었습니다. 중앙당에서 뭐 전국 1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얻었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보니까 당에다가 그냥 찍으시는 분들이 30%씩 양당이, 그래서 당을 타야 되겠구나 하고 국민의힘 당을 입당을 해서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했었어요. 출마해서
태백정선 영월 평창 행성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뛰다가 선거를 한 달 놔두고 선거구가 획정이 된 겁니다. 태백정선이 동해 3초로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얼굴도 안 보고 불출마 지지선언을 해드리고 선대위원장도 제가 맡아서 뛰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태백시장을 제가 이제 당을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제가 지지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때 민주당 시장하고 몇 프로 차이가 안 났어요. 현 시장하고도. 국민의힘당에서는 압도적이었고요. 그랬는데 제가 공천을 못 받았어요. 당신을 왜 공천을 못 준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무소속으로 못 나갈 정도로 딱 임박해가지고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탈당을 해서 도의원이 돼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 이런 여론이 들끓었어요. 제가 탈당하고 무소속 나와서 도의원 23%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분이 시의원을 정과 구범을 공천을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기 횡령 사범을 도의원 공천을 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3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제 뛰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공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든 시장 군수든 간에 지금 아까 김동구 우리 발지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천 룰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에 다들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공천 평소에는 뭐 바르게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지면 이 돈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와서 이 판을 다 흐트러놔버려요. 밤사이에도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싸움을 지금 눈앞에 뒀는데 이재명이가 법정에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대표를 이 당에도 우리가 져요.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적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알고 이길 거 아닙니까? 이런 당을 갖다가 우리가 지고 있어요. 총선 당선율 우리가 진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YTN 여론조사가 그렇다고요. 이게 뭐냐? 선거가 임박해지면 중앙당의 언론이 집중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선거판을 깨끗하게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바뀌어야 됩니다. 싹 바뀌어야 돼요. 옳은 말씀. 이 사람들이 선거를 대통령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갑니까? 이 중앙당이 중요해요. 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못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과감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다 고쳐나가면서 빨리 되질 않아요. 그럴수록 당에서 밑받침을 해주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했습니까? 이준석이하고 싸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룰을 정확히 하고 돈 가지고 제발 돈이 필요합니다. 정당에 꼭 필요해요. 필요하면 투명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시장 얼마, 분수 얼마, 시의원, 도의원 얼마씩, 국회의원 얼마, 대통령 얼마 객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받아들여. 돈 필요하잖아요. 이걸 왜 밀거래를 하냐는 거예요. 밀거래. 네? 이래서 이 부분을 고쳐서 이번 총선에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달라고 했었는데 뭐 조금 이해를 서로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초과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위원이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후보 시절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경찰청장 출신이시죠? 네, 제가 경무관 출신이고요. 네. 순경에서부터 이제 경무관까지 올라왔어요. 순경서부터 올라갔어요? 어우, 한참 올라가셨는데. 하여튼 일반 서장도 아니고 네. 경무관 아닙니까? 뭐 제가 이제 청장입니까?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네. 재임 중에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예. 그때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제가 했어요.
하면서 세월호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려 할 때 제가 주동자를 520명 체포했어요. 마고이죠. 마고이. 법정에 제가 26번. 아, 훈련비구나. 네. 26번. 정부과정은 마고 있어요. 목숨 걸고 누구 하나도 지시를 안 하더라고. 체포에 내가 책임진다고 했어. 이거 오늘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자, 그럼 우리 어이, 고생했네. 다른 우리 여성 고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옥 고모님. 예. 이영옥 고모님은 전 중앙당의 이영옥입니다. 여성위원장 출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당이 옛날에는 저기 민정당 쪽이었잖아요. 인천에서 조영장이 그러면은 국회의원 5선이었지만 지나가면 개도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그러다 이 당이 지금 뭐 새누리당도 되고 한나라당도 되고 막 바뀌어서 국민의힘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애들도 국민의당 제덜 얘덜 이래요. 들어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학생분들이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급식 주는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무료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서 잡술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많이 서 있어요. 점심 때. 그래서 제가 저기 좀 얘기도 좀 건너보고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은 저기 일용직도 일자리가 없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어쩌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침에 눈만 뜨고 텔레비만 틀면 뉴스는 다 보기 때문에 아주 각지 엄마 아버지들이 박사예요. 정치에 대해서 누가 되면 어떻다 누가 되면 어떻다 이러는데 우리 이 당에서도 좀 각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이 오늘 어제 밤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전철을 타고 오나 차를 가져오나 싶어서 그래도 와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요. 저희가 이 겨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당에서나 용산에서나 조금 이 어려운 분들을 조금 살펴주시고 지금 어떤 분들은 계란을 못 먹는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 사 먹는다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저 한나라당 때나 새누리당 때나 뭐 당대표 대통령들도 모셔봤지만 그때만 해도 다 살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어렵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어려워요. 제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각 지역에서도 후보님들도 나오실 거고 현재 국회의원들도 계시지만 당원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많이 표가 올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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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대답하실 분 좀 있으세요? 누구 지목해서 뭐 같이 의견 나누실 분 있습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우리 옆에 서울시에 네. 팝골프 저기 교육도 하시고 네. 이 가장 서울이 지금 표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팝골프 강의도 하시고 선수도 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또 젊고 이런 위원장님이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표가 서울에서 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옆에 네. 계신 저 서울시 네네. 부회장이시죠? 아니요, 저기 교육위원장님이세요. 그러세요? 네. 어휴, 그리고 무슨 남편은 분이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셨고요. 음.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해주셔야 서울에서 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눈이 와도 제가 모셨습니다. 갑시다 이러고. 그럼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솔직히 네네. 잘 모르시는 분인데 과감하게 한번 좀 네, 의견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크골프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은하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윤영호 발제위원님께 이제 질문을 아까 드리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 100세 시대를 또 말씀을 하셨고 이제 청년층과 중년층과 이렇게 노인층들이 계속 너무 젊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이거를 공천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공천을 잘 해야 되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인이고 서민 입장에서 그러면 이 정치적인 거를 어떻게 좋은 컨텐츠를 딱 갖다 붙이면 되게 좀 혁신적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 여기 임용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면 내가 살기가 힘들고 내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스포츠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파크 골프를 하셨던 분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 분? 골프는 알고 계시죠? 파크 골프. 알죠. 아시네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강원도 도립대학교에서 파크 골프의 거점학교 30시간 그 과정을 제가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 스포츠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건강해야 정치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정치에 관심 있죠. 중간에 말을 끌었는데요. 네. 한마디 짧게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있어야 되죠? 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나라를 지키는 건 누구죠? 국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스포츠를 이 컨텐츠에 저는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컨텐츠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믹싱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까 요 오면서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는 파크 골프를 파골로 약자를 합니다. 순간 국민의힘은 온 국민이 제3세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아빠와 할아버지와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라의 땅에다가 스포츠를 하는 것이니 이거를 공정하게 어느 누구나 스포츠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 파골의 힘과 같이 스포츠랑 접목하는 컨텐츠를 하면 혹시 선거에 접목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 들어보면은 이 스포츠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한민족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탁구가 앞자가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1988년, 1986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해외 유치단의 일부 지역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당시에 젊은 나이에 차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제가 맡아서 아마 자오승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죠. 제가 한국으로 각고 끝에 한국으로 귀화를 시키고 한국의 탁구 선수를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골프 얘기하셨죠? 네. 안 좋아하니까 다 어떻게 돼가지고서 애를 낳고 나니까 이거 다 탁구를 안 가르치고 골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이익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국민과 주민들과 유권자들이 같이 모여서 가는 것은 스포츠도 아주 좋은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골프 이제 매니 하는데 파크는 잘합니다. 강원도도 굉장히 골프장 네, 있잖아요. 양양. 강의로 씨 같은데 이 파크 골프가 지금 대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게이트볼 했는데 게이트볼 안 해요. 파크 골프 오시는 분들 다 파크 골프 들어오는데 제가 생활체육 강원도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선 후보들 두 분 다 그 정유라 사건 때문에 생활체육이 없어졌잖아요. 엘리트 체육으로 합쳐졌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생활체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생활체육에 이제 탈퇴를 하고 있는데
이 생활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어떤 얘기고 이것을 같이 우리 정책의 접목을 하면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로 정말 딱 컨텐츠를 잡으면 좋아요. 해주면 그 네. 좋은 아이디어시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생활체육은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다 생활체육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엘리트 체육으로 다 흡수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IOC 같은 데 우리가 가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 그 유정북 시장이 세계 올림픽 같이 인천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이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요. 내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네. 조금만 좀 요약을 해서 잠깐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네. 좀 만들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지도부에 전달하는데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우리 고모님 말씀 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시간이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는 못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뭐 저기 부산에서 오신 분 아까 뭐 전부 다 민심이 이탈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 밑에 있는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각 몇십국을 정말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29개국이다 이것보다는 그 사전에 그런 정보를 몇 개만 하면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그 정보를 갖다가 왜 그대로 믿었는지 그걸 누가 밑에서 좀 걸러내는 사람이 없었는지 난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윤 대통령님이 정말 우리 대통령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디다가 내놔도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정말 어디 누구한테도 배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주 정말 프라우드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우선 좀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18 민주운동 유공자법 이것을 광주시장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5.18 유공자를 만드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박지원이가 만드는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 사람들은 10% 가산점을 준다는데 우리는 시험을 볼 때 0.12 가지고 다툽니다. 그런데 10점을 가산점을 줘가지고 각 분야에 공무원, 기업 이런 사람들이 10% 가산점을 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발차가 돼서 지금 각 분야에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무슨 여론조사에서 뭐가 안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민노총이고 그거는 단일 노조입니다. 민노총의 노조를 그 언론을 카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그거 좀 밝히려고 그러는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한다고 그래가지고 탄핵하는 활동을 못하니까 자진사퇴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언론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총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론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님을 올바른 평가를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저도 좌장이면서도. 그래서 딴 데다가 질문을 한다니까 좀 그래요. 가깝게 있는 우리 젊은 층에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거를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젊은 층에 있는지,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보는데 답변 줄 수 있어요? 네, 사장님. 사실 이 학교 출생률 문제가 지금 사회 현안의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의 최소 학교 출생률이 1.2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요. 1.2명인데 현재 우리 OECD 최하 0.67명입니다. 인구를 당장 단기간에 증가시킬 방안은 없겠지만요. 점차적으로 우리 국가가 생존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해놨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이제 이런 GDP도 이제 높아지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단 국내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저는 이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가야지 이런 문제를 아주 다각도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교 그리고 직장을 지방에 배치를 해서 우리 주거 문제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그런 실업률 그런 문제들도 총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청년들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니까요. 또 대학도 국립대학을 제외한 일반 지방 사립대학들은 특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뭐 경주 아니면 뭐 문화체육은 아까 뭐 원주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해야지 사교육비 지출 경감 그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이 자녀도 둘, 셋 다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방화 시대를 거쳐서 나아가야 할 시점은 통일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인구, 남한의 자원 가지고는 앞으로 100년, 1000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내로 유입되는 아주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는 뭐 사무문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아주 잘 훈련된 외국 인재들일 수도 있겠고요.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동포인 북한과의 교류 그리고 우리 통일 시대만이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만년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게 원해서요. 먼저 말씀드립니까? 예. 먼저 드리죠. 저는 오늘 여러 발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것 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발제위의 말씀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111분이 안 남은 총선에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총선을 이기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주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소득 주도에 의한 성장. 사실 이거는 경제학에 있는 얘기지만은 이미 경제학에서 거의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이미 전혀 경제 도움이 안 되는 하나의 학설인데,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그 인기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하기 위해서 돈 막 풀어주는 그래서 소득을 늘린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러한 문정부의 5년 동안에 대경제 실패 때문에 지금의 윤정부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경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제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니고 완전히 아니죠. 윤 정부의 탓이 아니고 완전히 문 정부의 경제를 망친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새 사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 보면은 전부 다 울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정부의 실패를 인해서 물가가 지금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데 거의 40%에 올랐습니다. 그 물가가 40% 올랐다는 거는
자기 공급이 40%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구매력이 40% 떨어져가지고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전부 다 지금 뭐 말 못할 고생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 임무가 뭡니까? 우리 동양 서양 막론하고 2000년 동안의 모든 통치자의 가장 주된 임무는 부국 강병입니다. 강병은 뭐 별도고 부국이라는 건 뭡니까? 부자 나라가 아니라 기초 국민들이 삶을 최선 보장해 주는 것이 부국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반드시 선거 때문에 아니라 항상 그 경쟁력이 아주 취약한 저 자영업자 내지는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한 500만. 그래서 이 정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2, 3년 후에 효과가 납니다. 그럼 2, 3년 후에 그동안의 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지는데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빨리 펴내기를 저는 첫째 한 가지로 건의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선거 투개표 문제입니다. 이 선거 투개표 부정은 지금 대한민국이 설립된 지가 75년 됐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 투개표 부정이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거의 다 부정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실한 증거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그 의심을 불식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다음 총선에는 이러한 그 국민들 의심하는 그 전자식 투개표를 하지 말고 수개표 해주길 바랍니다. 예. 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발언을 1분만 해주세요. 예, 1분만 해주시고 답변도 1분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기 사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좀 박수를 좀 쳐주시고 제가 늦게까지 저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토론해 주세요. 저기 오늘 바로 감사합니다. 아니 저쪽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몇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저는 30년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있을 때 재무부 6개월 파견해서 실명 거래 법안을 제가 직접 김진표 사무관일 때 6명 TF팀 구성해서 만들었고 2012년 대선 때는 DJ의 정책위 장관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김은길 장관 모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겠냐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게 행복기금을 그때 기한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방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배그뱅크 설립 같은 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박다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피부에 저도 평소에 느낀 거가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의 뜻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직 뭐 구의원, 시의원도 한번 기웃거려 본 적이 없는데 지나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게 피부에 와 닿는 거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천지 차이예요. 딱 들어와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직접 오거나 당에도 전화를 해서 저건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정부 견제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정부 견제론은 정부 마비론이다. 이건 국민을 아주 수탈해가지고 국가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해서 직격으로 좀 한다든지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라는데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피부에 관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사연 그 부위원장께서는 그래도 당에 오래 계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아까 물어보십시오. 아까 나라를 망치면 소주성이 다 망쳤어요. 임금 올리고 물가 올라가고 다 해서 망쳤는데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딱 그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주 52시간 얘기해요. 기업체들은 아주 그것 때문에 다 죽어났잖아요. 왜 그러느냐? 야근은 다 회피로 그러는데 꼭 필요한 야근 시키고 하게 되면 정당한 보수 대가를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두 번째는 군 병사들한테 핸드폰 준다고 할 때 우리 기성 저도 그랬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핸드폰 하다 보니까 자기의 쫄병들, 뭐 병장, 뭐 2병, 1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돌리거나 괴롭힌 것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국민의힘 그 조강현 고문님도 계시지만은 왜 아까 지방에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엄청 많은데 공원 저기들이 지금 나눠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고 헌가가 뭐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방에서 보이지 않게 저기 노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통령 시기 하나도 못 주는 이게 당이 무슨 당입니까 이게? 특히 그럼 당이 제가 그 중간에 좀 자르겠습니다. 당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용산에서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지난번에 1, 2, 3차에 거쳐서 3번을 소식도 없이 구조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 비서실을 3번을 개편을 했어요. 국민이 알려진 거는 2번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3번을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그분이 출발을 하실 때에 정당의 기반이 없고 어떠한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한 분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좀 1분만. 마무리를 덜 했는데 네. 아까 1분이라는데 마무리를 덜 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건의를 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제 고향이 호남인데 그때 국정은 정말 도지부장으로 상당히 고위직에 나온 사람들은 동창들이나 완전히 아주 그냥 외면을 받고 이렇게 어렵겠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가 하고 뭐 지금 뭐냐 허나문제 시계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알아줬네. 맞죠. 굉장히 광고할 일 아니에요. 거예요. 광고할 일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청년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성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에서부터 획기적으로 하십시오 하려면 지난번 100만 원 출산 그것도 다 70으로 자르고 그랬는데 그 모든 공약은 피부에와 봐야지 돼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카리스를 묶어가지고 R&D 부분에 있는 게 주로 젊은이들, 대학원생들 그렇게 해서 연구해 왔는데 어떤 것은 R&D 시작하다 보면 10년째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마무리 단계에서 1년간 지금 스톱 상태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겠습니다. 실제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제가 다 제가 음식점을 먹고 있어요. 하루에 젊은이들 제가 접하는 사람들이 250명, 300명입니다. 근데 얼굴 있다 보면 이제 부담없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다 얻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하는 네, 게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만 여기 우리 고모님 중에서 말씀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좋은 얘기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1분이에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 네.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전 투표를 완전히 없애주면 좋겠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없앨 수 없다면 하루만 하자. 하루만 하도록 해가지고 완전 봉해서
그 투표함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하자. 예.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법에 되어 있는 바코드를 쓰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QR 코드를 쓰느냐? 이거요. 우리는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는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법에 다 나와 있는 그거를 왜 활용을 못하느냐? 그거 QR 코드를 없애고 바코드를 쓰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자. 그리고 전자개표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개표했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 하지 말고 이게 수개표로 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좀 수렴시켜보자. 그거를 확실히 하고 선거인 명부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확실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가지고 정말로 이게 허무인 명의로 투표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총선 때는 몇 석 될 것 같으냐 180석 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석 넘긴다. 이 이야기 나오다가 공격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아니야 180석 가다가 거기도 아직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과반수에서 180석 이게 3단계로 물러났어요. 그 물러나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저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부분만은 확실하게 관철시켜 주시면 이게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 포럼 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고 선거도 전쟁입니다. 선거는 이겨야지 2등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1분씩 보세요.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 선거 지금 이렇게 조작, 그 다음에 투표 조작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선거 조작이 있다면 대통령 때 이재명이가 당선돼야 되겠죠. 왜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작이 없다면 그게 왜 없다는지 설명이 돼야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아니 많은 과반의 국민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거기 귀를 기울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 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잠깐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 싸우고 과반의 국민이 지금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진정하세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책임하게. 지금 이거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요. 과반의 국민이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는 혼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한 번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 한 번 발표한 사람이 또 반복되게 얘기하는 이 진행 방안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마음에 안 드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가는데 네. 과반의 국민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럼을 주관한 데가 그만. 누구한테 손가락 아니 그만 오세요. 그만하시라고. 이게 토론입니다. 여기가 지금 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편히 가세요 그냥. 가는데 앉으시고. 이런 식의 포럼은 됐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아니 이거를 자기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건 싸우는 게 아니죠. 저분은 토론이라는 어디 거는 서로 마무리하세요. 네, 토론이라는 거는 토론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감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가반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가반수 국민들이 그런 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거 조작이었으면 대통령을 조작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남 의원님. 국민이 3분의 2가 그렇다면 좀 수용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을 끊겼습니다. 1분 넘어서. 왜 그런가 하면은 발표 그 개표 날 텔레비 계속 주간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중간에 1시간 제외된 게 뭡니까? 못 느꼈습니까? 저는 중간에 1시간 가오의 1시간 동안을 숫자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뭐 여기서 드리진 않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모든 컴퓨터가 중국 하웨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개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완벽하게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전에 하던 전자개표를 전부 무시하고 새로운 수개표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윤 의원님 이제 1분 발언만 허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기 씨가 이제 인구 정책 아까 말씀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문화 쪽에 이제 어두워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다문화가 300만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쪽에 제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캐나다가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 한 100만씩을 인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격이 있다든가 그 어떤 그 엘리트들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불란서나 이 영국 이런 데가 인구 정책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야. 문제가 심각해. 그것은 지금 그래서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한번 캐나다 거를 연구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오늘 아주 포럼회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예. 이 정도 못해야지, 그죠?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포럼회장이나 토론자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데서 그쳐야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면 안 돼요. 그게 중간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서 멈춰야 돼요. 그거를 관철시키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저는 딴 데서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포럼회장이 너무 뜨거웠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총선에 이기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결과 화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지선 때 너무 이제 억울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좋았는데도 탈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당에서 복당을 시키는 복당식을 하는 화합의 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빨리 드릴게요. 네. 그 사면에 대해서 제가 준섭이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은 당의 지도자급이었었고 당의 얼굴이었습니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사면을 시키면서 왜 우리 인재들 밖으로 나간 인재들은 다시 복당을 시키지 않느냐는 얘기는 저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지난번 지선 때나 총선 때에 불합리한 사건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인재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것이 대통합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당내 통합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잘 알고 보수당을 잘 아는 전임자들을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질책도 하고 질책된 거에 대해 심한도도 한 번씩 받고 그러고 다시 복당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견도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말씀 안 하셨죠 오늘? 저는 우리 고문단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실제는 윤용호 네네. 딱 1분만 해주세요. 예. 어제 이제는 그 윤봉길 의사 91주기 현임에서 그냥 뵙고 여기 네. 참석하라고 해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송재익입니다. 그 유치는 여기 정문에 금산빌딩 8층에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명수 의원님이 이제는 이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없으니까 윤용호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 사망 제 4절 여성, 청년, 정치 신인 등 기존 공천 가산점 제도를 하자. 여기 하나 추가를 해서 의무 복무자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인. 그걸 왜 하냐면 이번에는 저도 이제 군에 좀 30년 했었는데 200만 원을 병사들 입대 장려 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 참 문제도 좀 있지만은 그 문제하고 이렇게 여기도 현재는 줄여가지고 한 61만에서 50만밖에 안 되는데 이 군대 일단은 들어온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한다는 사람은 뭐 법으로 다 빠져나가고 일단 여기 들어온 사람은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여기 또 여성 계속 반대해서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포함시켜서 군대에 있다가 현재 50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폭격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것들 이번에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요. 저희 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방연구원에서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한 데가 아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국방부 차관이 주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를 하면 그냥 야구 우리 그 선진국 되지 않았습니까? 야구, 축구, 올림픽 하면 면제 얘기 자꾸 나오고 BTS도 또 면제하자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또 얘기하다가 이제 의도맞고 쏙 들어갔는데 BTS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군대 입대해서 7명 지금 모였습니다. 이걸 지금 얼마나 멋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 안 하고 지금 아까 우리 저기 젊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좀 할 필요 가산점을 좀 여기 정책 고문님들도 할 필요가 있어. 내 자식은 안 되고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너무 시간도 지연됐고 의견도 많이 토론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사회자 이것으로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